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아직은 찬바람이 불지만 여기저기 새싹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의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지방선거가 꼭 100일 남았습니다. 요즘 구의원, 시의원 하겠다는 사람, 시장, 군수 하겠다는 사람이 넘쳐납니다. 그들이 모두 자기 고장을 위해서, 더 나아가 이 나라를 위해서 살신성행하겠다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그런 애국심이 아니라 단지 입신양명을 위해 나서도 좋습니다. 문제는 쟁기질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소 한 마리 살던 있으니 나도 한번 밭을 갈아보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그런 문외한들이 너도 나도 정치하겠다고 하니 세상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2월 24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2부에서 민주당 중진 김영환 의원을 연결해서 민주당 안의 사정과 야권 연대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우리와 호주가 5조 원 규모의 통화스와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호주는 우리와 7번째 큰 교육국이고 호주 달러는 국제통화로 인정받는 통화입니다. 한국과 호주 통화사업의 의미를 잠시 뒤 일부에서 오정건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소치 겨울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우리 목표는 진작부터 어긋났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한 경기들이었습니다. 3부에서 최동호 평론가와 함께 소치올림픽을 결산합니다. 매주 월요일은 한 주간의 정치 상황을 짚어보는 정치 포커스를 준비합니다. 전책의 출발 새아침 출발합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순수하지만 깊게, 부드럽지만 진하게, 우유에 꼭 맞는 로스팅으로 더 깊은 커피향. 역시 맥심이죠? 우유를 넣어도 향이 깊은 맥심 화이트 골드 커피 믹스.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의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이종훈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조간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박근혜 정부 1년 관련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박근혜 1년 통일엔 끄덕, 통합엔 갸웃. 이건 진보 신문이겠군요. 헤드라인도 있고요. 예. 그렇게 단정 짓진 마십시오. 네. 예. 그다음에 하나씩 살펴봅시다. 네. 예. 원칙, 신뢰 무너진 박근혜 정부 1년. 이런 헤드라인도 있습니다. 이건 좀 헷갈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4대강 빚 결국 서민 수도요금 올려 막는다. 이런 기사도 있고요. 평양, 소치 같은 사치 올림픽 말자. 이런 내용도 있고. 국민연금, 횡령 배임 경영진 제동. 이런 기사도 있네요. 뒤에 두 개가 보수 쪽 신문인 것은 확실합니다. 예, 제가 보기엔 그렇군요. 오늘 좀 헤드라인을 못 보고 나왔는데. 네. 이 국민연금이 횡령 또는 배임을 한 경영진에게 제동을 건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국민연금이 기금이 엄청나죠. 예. 423조 달합니다. 이 가운데서 84조 원을 국내 증시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라든가 포스코를 비롯한 다수 대기업 최대 주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4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주주총회 때부터 횡령, 배임을 한 기업인과 관련 범죄로 재판 중인 대기업 총수 또는 10년 이상 된 장수사회이사 등 이사 선임에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기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예, 이 진일보된 내용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방침을 정한 이유, 이제 와서 이런 방침을 내놓은 이유가 어떤 겁니까? 네, 그동안 뭐 돈은 많이 투자해놓고 너무 손 놓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정기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국민연금이 횡령이라든가 탈세 지원, 고객 주문 정보 누설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이 거래 금융기관하고 거래를 제한하는 기관도 한 달에 불과하다. 이것도 솜방망이 대처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 실제로 국내 주식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 규모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오히려 이렇다 보니까 손쉽게 주식을 또 매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 국민연금이 주식 매각한다 이러면 뭔가 악재가 터졌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은 결국 국민 돈 아니겠습니까? 그 손실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전문가들 지적이 있어 왔던 터였습니다. 근데 관련 기업으로서는 조금 불만이겠죠. 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국민연금이 경영은 거의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관료화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불만이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재계 쪽에서는 사실상 정부가 이 국민연금을 활용을 해서 기업 경영에 간섭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사회 전체가 물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국면으로 갈 수도 있어서 최악의 경우 기업 경영이 마비될 수도 있다. 이건 좀 과민한 반응인 것 같긴 한데요. 이런 반응도 좀 없지 않아 있다 그러고요. 아울러서 이 정치적 악용 가능성 그걸 차단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관치 경제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예, 정부가 기업 경영에 관여하거나 혹은 또 국민연금이 그걸 정치적으로 악용당해서는 안 되겠죠. 네. 예. 오늘부터 감사원이 공공기관에 대한 대규모 감사에 착수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6월까지 공공기관 30여 곳 대상으로 해서 경영관리라든가 감독 실태 감사 단계별로 진행한다 그럽니다. 박근혜 정부 2년차를 맞아서 아마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두 단계로서 나눠서 진행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1단계 기간에는 한국토지공사라든가 석유공사 같은 이 공기업 4곳 그리고 금융공공기관 2곳 대상으로 집중감사를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단계 감사 기간에는 한전이라든가 산업은행 같은 공기업들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한다 그럽니다. 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공기업개혁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어떻든 이 공기업들 이 방만 경영한 거 이건 뭐 감사를 당연히 해서 좀 없애야 되겠죠. 네. 기초연금 법안 협상 또 결렬됐죠. 네. 어제 오후에 이 여야정 협의체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협상 뒤에 협상 결렬을 양당 간사가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진행된 내용 정리해서 원내 지도부에 설명하고 원내 지도부가 타협에 나서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뭐 이르면 오늘 만나서 이 최종 담판을 시도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이 절충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이 원래 정부안과 야당안의 중간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 여당은 여전히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고령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하고 연계해서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차등 지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민주당은 국민연금 연계를 일단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65세 이상 소득 하위 80%로 이제 수급 대상 폭을 확대를 해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 새누리당 쪽에서 소득 하위 75%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절충안으로 지금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타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예,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지. 답답한 세상사가 궁금할 땐 FM 94.5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들으면 된다고. 안녕하세요. 배한성입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유일의 뉴스 전문 채널 YTN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아, 나와라. 전 세계 어디서나 들리는 모바일 앱 예스. 한국과 호주 양국이 원화 5조 원 50억 호주 달러 상당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중국과 일본 외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통화 스와프를 잇따라 체결하면서 달러와 이외의 통화로 원자재 등을 확보하는 길을 열어 미국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그만큼 낮출 수 있게 됐습니다. 호주는 우리에게 7번째로 큰 교육국인데요.
호주 달러와는 국제 통화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스와프는 한국 원화와 최초의 국제 통화 간 스와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아시아 금융학회 오정근 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이번 네네. 호주와 5조 원 달러 규모의 통화사업 계약 체결. 이 언론은 제2의 외환 안전망을 구축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기존의 통화사업과 어떤 것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이제 기존의 통화 수합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이제 신흥시장국가의 통화 수합이기 때문에 중국이라든지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런 나라들의 통화는 국제적으로 교환성이 있는 통화는 아니죠. 예. 그래서 호주는 이미 이제 국제적으로 교환성 있는 통화를 사용하고 있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어려운 경우가 생기더라도 일단은 교환성 통화를 이번에 그러니까 약 한국 돈으로 5조 원 약 45억 미국 달러 정도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그만큼 우리가 제2의 금융 안전망을 구축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예. 지난해 우리와 호주 간의 무역 규모가 300억 달러 수준이고 이 7대 교육국입니다. 300억 달러는 호주 달러로 치면 한 340억 달러 정도인데 이번 50억 호주 달러. 예, 이 정도로 이 정도의 통화 사업 규모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교육 규모가 한 300억 달러라는 규모를 생각하면은 충분한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처음이니까 일단 우리가 선진국 통화와 통화 수업을 체결한 건 처음이니까 일단 출발은 그런 대로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호주에 수입하는 품목은 철광, 유연탄, 원유 이 세 품목이 60%를 넘고 수출품은 경유, 승용차, 휘발유 이 세 품목이 50%를 넘습니다. 그만큼 이제 품목이 집중되어 있는 건데 앞으로 무역 확대 품목 다변화에 좀 도움이 될까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한국과 호주가 조만간에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자유무역 협정도 체결되고 그다음에 이번 통화 수합 때문에 통화 수합으로 인해서 호주 달러나 원화로 결제를 하게 되면은 다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편중되어 있는 교육 품목이 조금 더 다변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호주 달러는 이제 국제 통화로 취급을 받고 있는데 거래 비중은 달러, 유로 그리고 엔화, 그다음 영국의 파운드와 그다음에 호주 달러로서 비중이 86%나 되는 화폐입니다. 호주 달러와 원화로 결제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이 달러와에 대한 의존도 이게 그만큼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교육 수출 수입을 할 때 결제 통화의 달러와의 의존도의 80% 정도 됩니다. 외환 보유액도 약 65% 정도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다소 도움은 되겠습니다만은 호주와 우리의 교육 규모가 워낙 적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가 총 수출액이 5,600억 달러인데 약 한 95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니까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은 다소간의 결제 통화를 좀 달러 의존도를 조금 더 낮출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방금 오 교수님께서 이제 95억 달러 밖에 안 되니까 이러니까 격세지감을 느끼는 것 같군요. 예, 제가 어릴 때 100억 불 수출이 탑 만들어 놓고 달성할 거라고 그렇게 예들을 쓰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어떻든 우리 신용 등급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이 호주가 무디스나 샌더앤푸어스 같은 신용평가 기관의 최고 등급을 받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무디스나 S&P 피치로 세 군데로부터 공이 트리플 A를 받고 있는 나라는 한 10개국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중에 호주가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그런 나라 통화, 우리나라 통화가 서로 통화 수합을 체결했다는 자체가 한국 통화에 대해서 국제적인 신인도가 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선진국들끼리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중앙은행, 영국, 스위스 이런 선진국들끼리는 사실상 무제한 상시 통화수합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국제신용등급을 항상 그렇게 유지를 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는 못 들어갔지만은 그래도 선진국 중에 하나인 통화인 호주 달러와 이렇게 체결함으로써 원화의 신인도가 올라가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통화수합부를 체결한 걸 제가 쭉 확인을 해보니까 중국과 560억 달러,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와 54억 달러, 인도네시아 100억 달러, 말레이시아 47억 달러더라고요. 네네. 여기에다가 우리가 위기 때 그 언제든지 위기 때 쓸 수 있는 이 소위 말해서 치앙마니 이니시어티브라고 하는 통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CMI 통화사업. 있습니다. 네. 예, 그게 이제 일본과 100억 달러. 그리고 이게 또 다자간 그 이 치앙마이가 190억 달러. 이 다 합하니까 1290억 달러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통화사업부가 될 것 같은데 정부는 계속해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확대 정책을 어떻게 우리나라가 보십니까? 솔직히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위안보역이 1차 위안 방어선이고요. 예. 3,500억 달러 되죠. 그 다음에 2차 방어선이 바로 통화수합이죠. 통화수합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동아시아 지역의 위기가 온다 그러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오거든요. 예.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뭐 중국이나 다 중국은 좀 워낙 위안보역이 많으니까 예외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통화 수합을 좀 여러 나라 특히 그 좀 선진국들과 평상시에 많이 해두는 것이 교육 확대에도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위기 시에 외화 유동성을 이선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 호주 시드니에서 그 G20 재무장관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 합동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그러니까 테이퍼링의 속도 조절에 대해서 신흥국과 선진국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했다는 의미인데 정확히 우리 입장이 무엇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지적하셨는데요. 이 가교 역할을 했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입장이 좀 어정쩡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 이제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예컨대 미국 테이퍼링의 그 파급 효과를 시뮬레이션으로 모의 실험을 하라고 이제 IMF가 요구를 해서 그걸 받아들여졌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뭐 좀 신흥시장이 얼마나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다. 이런 참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무슨 신흥시장국을 고려해서 통화정책을 하겠다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보면 약간 그 뭐 통화정책을 서로 간에 뭐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쭉 나와 이건 한 수사적인 그 수식어에 불과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더 주장을 했었으면 하는 사실 우리나라는 엄격히 말하면 신흥시장국이죠. 예. 왜냐하면 특히 이제 테이퍼링 같이 이것이 뭐 금년에 돈이 돈을 좀 줄이고 또 내년에 금리를 올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많이 불린 돈을 회수하고 그러면 3, 4년은 가야 되거든요. 예. 3, 4년 동안 안정적으로 잘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입장을 생각해서 좀 더 우리 입장을 주장하고 이런 때는 좀 그렇게 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냐. 우리는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 여러 나라를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좀 그런 지혜가 좀 또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말씀 나온 김에 제가 하나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이 이 현우석 총리는 우리 경제를 이머징 마켓 수준으로 보지 않고 어드밴스드 마켓 그러니까 이미 선진국에 들어온 것으로 그 여러 군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IMF는 한국을 이제 하인컴 컨트리 고소득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컨대 자본시장에서는 예컨대 MSCI라 가지고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같은 데서 한국을 여전히 신흥시장국으로 분류하고 있죠. 그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서 자본시장, 국제금융시장에 그렇게 분류함으로써 국제금융시장에 변동이 생길 때는 언제나 한국은 신흥시장국 그룹에 묶여서 돈이 들고 나고 해서 충격이 크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이 지금 어정쩡한 자세이기 때문에 선진국이라서 자본시장은 완전히 개방해두고 그러나 또 그런 자본 유출을 막아낼 만큼은 또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언제나 외국인들이 한국이 가장 그야말로 돈 벌어가기 좋은 그런 ATM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자본시장을 볼 때는 우리의 자본시장이 그만큼 규모도 적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군요. 미국은 신흥국의 경제와 상관없이 이제 양적 완화 축소를 계획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달러화가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테이퍼링이 계속되면 우리 경제에도 어떻든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나 뭐 그 시장이나 혹은 일부 당국에서는 그냥 한 며칠 좀 괜찮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997년 위기도 한 3년 간 거거든요. 예. 95년부터.
2008년 위기도 2004년부터 4년 정도 간 끝에 우리 위기를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도 테이퍼링에 한 1년 걸리고요. 돈을 좀 더 줄이는 거.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또 한 1년 걸리고 또 이미 너무너무 많이 풀린 돈을 회수해서 정상화하는데 한 1년 걸리고 한 최소한 3, 4년은 가는 거기 때문에 이 3, 4년 동안 우리가 경상수지를 그야말로 좀 안정적으로 유지해 줄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과거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97년, 2008년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내다보고 이 테이퍼링에 그냥 며칠 괜찮고도 주가가 또 오르니까 괜찮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3, 4년 간다 생각을 하고 대비를 정말 철저히 해서 다시는 과거와 같은 두 번의 위기와 같은 그런 위기가 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내일이 박 대통령 취임 1주년입니다. 이 박근혜 정부 평가에 대해서 이 대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외교 안보는 잘하고, 그리고 또 이 소통은 뭐 부족하고, 경제는 좀 미진한 것 같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평가일 것 같은데, 네. 교수님께서는 박근혜 정부 1년의 경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근혜 정부 1년의 경제를 보면은 정말 노력은 많이 했지만은, 예. 성과는 미진한 이런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취임하자마자 이제 여의도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취임하시면서 경제 부흥을 통해서 제2한강의 기적을 달성하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 활성화나 부동산 경기 정상화 등등 많이 내놓았습니다만은 국회의 대부분 다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선거의 후유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경제 민주화와 경제 활성화 간에 너무도 대립이 심했던 그런 1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은 취임하실 때 1.9%에서 지난 4분기에는 3.9%로 회복이 되고 또 경상수지도 흑자가 지속이 되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청년들의 일자리 구하기 힘들고 장년들은 여전히 과당 경쟁 자영업이 파산하면서 신빈곤층이 속출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1년 동안은 그야말로 기반을 잡느라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경기 회복을 체감할 상황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예. 아마 내일쯤 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구상이 나올 것 같은데 이 공공부문 개혁, 그러니까 공기업 계획이죠. 그리고 네네. 규제 철폐, 내수시장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하는 것. 이 정도로 보입니다. 방향은 잘 잡은 것으로 보십니까? 방향은 잘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대통령 신년 구상에서 474 소위 말하는 잠재 성장률이 지금 3% 수준인데 이거 4% 수준을 올려서 고용률 70% 달성하고 1인당 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해서 4만 달러를 내다보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게 되려면 이제 잠재 성장률이 4%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려면은 이제는 더 이상 양적 투입 갖고는 안 되고 노동이라든지 자본 같은 생산 요소 투입 갖고는 안 되고 생산성이나 경제 효율이 획기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공공부문 계획이라든지 규제 계획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에 공공기관이라든지 혹은 각종 금융 이런 것 등등이 예. 낙하산 인사같이 기득권이 굉장히 강한데기 때문에 지금 노조와 야당도 문제지만은 관료와 여당들의 반대, 규제 완화 이걸 얼마나 달성할 것인가, 달성할 수 있느냐 이것이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아시아금융학회 오정건 회장이었습니다. 제가요 틀니 때문에 불편했걸랑요. 음식을 씻거나 노래할 적에 덜그덕 걸리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근데 폴리덴트 접착크림 아유 좋더라고. 틀니를 딱 붙이니까 하루 종일 걱정이 없어요. 폴리덴트 덕분에 자신 있다고.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마일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2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궁금합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은 어떤 회사인가요? 전 세계 30여 개국 글로벌 네트워크 550명의 현지 전문가가 투자 기회를 찾아내는 자산운용사입니다. 아, 한마디로 글로벌 투자하면 프랭클린 템플턴이군요. 프랭클린 템플턴 덕분이라고 하실 때까지 프랭클린 템플턴 투신운용. 출발사심 1부였습니다.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천년왕국 신라의 수도 경주.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거대 도시 경주는 당시 세계적인 국제무역항이었습니다.
1500년 전 아랍과 인도, 동남아시아,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신라 사람들과 어울려 경주 시내를 활보하는 모습은 지금의 국제도시 서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신라는 다문화 사회였으며 개방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잠재된 글로벌 DNA, 이제는 대한민국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을 포용하고 융합하는 우리의 큰 힘입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6분 40초 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도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박아영 캐스터. 네, 창밖으로 보이는 안개가 아니라 미세먼지라고 하는데요. 앞차와의 거리 잘 확보하시고 안전운행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 행주대교 조금 더 간 곳 1, 2차로에서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 있었기 때문에 김포대교부터 밀리기 시작하고요. 여의 상류까지도 교통량 많은 상황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ee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지금까지 타이어 쓰고 바꾸고 쓰고 바꾸고 하지만 금호 타이어 관리받고 보상받고 관리받고 또 보상받고 이것이 한국에 없던 금호 타이어의 새로운 생각. 금호 타이어 마모 수명 보증제 생각의 무브 금호 타이어.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살진 해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 지킴이 행복 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예, 국제뉴스 듣겠습니다. 중앙일보 국제부 강예란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지난 20일 일본 시마네 현에서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행사가 열려서 일본 구구파들이 모여서 독도가 일본 땅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바가 있었는데 이런 행사를 일본 국회의원들이 도쿄에서 추진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산케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초당파 의원 모임인 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 연맹이 독도를 일본에 넘기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도쿄에서 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들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단체인 반환요구운동 현민회의 등의 요청에 따라 이 같은 집회를 검토 중인데요. 앞서 지난 18일에 연맹 소속 여야 의원 50명이 국회에서 총회를 열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방침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현재 시마네현이 개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 이상으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제9회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에는 아베 신조 총리가 파견한 가메오카 요시타미 내각부 정무관과 국회의원 16명 등 400여 명이 참석해서 다케시마의 날을 국민적 행사로 만들겠다. 다음엔 다케시마 탈환 기념식을 열자 등의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예, 제정신들이 아니군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야당이 조기 대선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의회가 대통령의 퇴진을 가게 돼서 내쫓았다고 하는군요. 지난 석 달간 유혈 충돌을 거듭해온 우크라이나 사태가 야권으로 전국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급변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우크라이나 최고의회가 인권 침해와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퇴진을 가결했습니다. 여당 의원은 불참한 채 참석 의원 380명 전원이 찬성했는데요. 바로 전날 정부와 야당이 조기 대선과 헌법 개정에 합의한 터라서 일각에선 이를 의회 쿠데타로 칭하기도 했습니다. 야누코비치는 수도 키예프를 떠나서 자신의 지지 기반인 동부로 피신해서 의회의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의회는 또 수감 중이던 야당 지도자 율리아 티모셴코 전 총리도 석방했는데요. 티모셴코는 즉시 5월 25일로 예정된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유럽파인 티모셴코의 석방에 대해서 미 백악관은 환영 성명을 냈지만 러시아는 극렬 시위대의 불법 행동을 비난하면서 전국 혼란이 수습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와 회동한 것을 두고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중국 정부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자국의 반대를 무시하고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와 백악관에서 회동한 데 대해서 중미 관계를 훼손했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친강 중 외교부 대변인이 22일 논평에서 미국은 중국의 반대를 무시하고 달라이 라마를 불러 지도자와 만나게 함으로써 중국 내정을 엄중히 간섭하고 중미 관계를 훼손했다면서 미국을 맹비난했습니다. 친 대변인은 달라이 라마가 중국 영토의 4분의 1에다가 역사상 존재하지도 않았던 대티베트 구를 건립화를 하고 있다면서 미국 측은 시장의 독립, 반중, 분열 활동에 대한 종용과 지지를 중단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달라이 라마는 지난 2010년 2월과 2011년 7월에도 백악관에서 회동한 바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매번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였습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사진. 6.4 지방선거가 오늘까지 꼭 100일 남았습니다. 새누리당은 수도권에서 승리할 후보자 찾기에도 바쁜데 한편으로 지방선거 직후 있을 전당대회에서 당권 경쟁으로 벌써부터 물밑싸움이 치열합니다. 새누리당이 수도권 인물난이라면 민주당은 낮은 지지율에다가 안철수 신당이 도전의 긴장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 새누리당이 수도권에서 전패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급격히 추진 동력을 잃을 겁니다. 반면 민주당이 패배한다면 야권은 정계 개편의 효리 바람을 맞을 겁니다. 안철수 신당 또한 아무런 성과가 없다면 급격히 관심 밖으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100일 남은 지방선거. 오늘은 민주당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선중진 김영환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이니까 의견 하나만 듣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무엇이 가장 부족했다고 보십니까? 역시 이제 국민 통합에 실패했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그동안 이제 공약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공약에서 상당히 후퇴해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됐다. 내치에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이고, 그러나 이제 외교 또 남북 문제에 있어서는 일정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역시 공평하게 외교 남북 분야에서 잘한 것까지도 말씀해 주시는군요. 네. 예, 김한길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3차 정당 혁신안 겸 당계의간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장에 참석하셨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예, 근데 혁신안을 보니까 비리 혐의자는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고 후보 선출에 상향식 선출 제도를 도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비리 저지른 사람 공천 안 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 또 상향식 공천 전부터 계속 얘기하던 것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혁신안이라기에는 뭔가 좀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제외한 또 다른 방안도 뚜렷하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당이 이제 그 원칙을 표방한 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초 공천 문제에 있어서 당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예. 이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여당이 공약을 파기함으로써 생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선거가 10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떻든 입장을 분명히 해줘야 룰이 있어야 저 후보들이 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제 그 결정은 이 기본적인 원칙을 강조하면서 기초공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일단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다시 제가 그 의견을 듣기로 하고요. 이 정당 명부 시
그 비례대표제 그리고 수표율 제도 이걸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새누리당과 협상을 해야 될 문제인데다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완전히 바꾸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실현 가능성에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이런 문제를 계속 주장해서 지역주의를 청산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제도고요. 또 영남과 호남의 정치의 복원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 당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솔직히 말해서 이 지난 두 번의 그 정치 혁신안 어제 이제 얘기한 것이 세 번째인데요. 두 번의 정치 혁신안에 나온 아주 간단한 것도 벌써부터 지키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예를 하나 들자면 출판 기념회 앞으로 이 뭐 자제를 하고 그리고 회계를 엄격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출판 기념회들 버리는 것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네네. 지난번에 그 혁신안 발표한 것은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요. 예. 그 이제 여야 협상도 필요한 일이고 또 그 후속 조치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제 그 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선거제도라든지 지방자치 선거에 관한 혁신안을 발표한 것이고 지난번에 발표한 것은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그 한국 사회 여론조사소 이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싫다는 부정평가가 71%나 됩니다. 네네. 그리고 좋다는 긍정평가는 23% 후반에 불과하고요. 예예. 그 많은 여론조사에서 지금 당 지지도가 아직도 10%에 머물고 있는데 네네. 지금 민주당에 왜 국민들이 실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진단이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 대선의 정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선에 우리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대선 정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이제 종북 문제가 아직 종결이 되질 않았고요. 이석기 문제를 포함해서요. 예. 그다음에 지금 지난 1년 동안의 국정원 댓글을 둘러싼 장애투쟁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게 대선 불복으로 비춰지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야권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요. 예. 대체적으로 민생의 복을 중심으로 한 그 정치 노선의 변화를 국민들이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선 정국을 이제 털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민생 중심으로 전환해야 돼요. 민생 중심이라는 게 의회 중심입니다. 이 국민들이 볼 때는 장애 투쟁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다음에 이제 계파 정치를 타파해야 되고 그리고 과도한 투쟁주의를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일반적인 사실 다 관측들이거든요. 예, 네네. 그동안에 종북 문제가 있었고 또 국정원 댓글 장애투쟁이 어떤 의미에서 너무 좀 피로감을 준 것 같다. 네네. 이런 얘기들인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의 친노 비노 당내 개파 경쟁을 하면서 70명에 이르는 친노 의원들이 당을 불필요하게 강경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 아니냐. 네네. 이런 그 관측이 많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70명은 아니고요. 예. 뭐 한 30-40% 정도 친노라기보다는 친노와 또 그 이제 좀 강경 투쟁을 주장하는 선명 투쟁을 주장하는 입장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나 이번에 그 나온 뭐 이를테면 지도부 퇴진을 요구하는 소리 이런 것들은 이제 돌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당의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도부 퇴진하고 문재인 의원이 구원 등판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은 돌출 발언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면 이제 문재인 의원도 아마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김한길 체제에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해도 어렵고요. 예. 사실은 뭐 그분들 이렇게 주장하면 그분들이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은 올바르지 않고 김한길 체제에 힘을 보태야 된다고 생각하고 문재인 의원은 조금 우리가 좀 아껴둬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김한길 대표의 그 우클릭이 주목받는다. 이런 이제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예컨대 그 작년 말에는 연평도도 가고 올해 그 설 연휴 버스 투어 때는 천안함 전사단 묘지도 참배했다. 대북 정책이 바뀌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 일각에서 이에 대해서 아마 비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우클릭이 아니고요. 민주당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 대표를 맡고 있거나 당의 후보가 됐다면 당연히 그런 행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민주당이 안보에 관심이 없고 또 이 종북 세력으로 비춰지는가에 대해서 입장을 가지런히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뭐 상식의 문제지 우크릭 좌크릭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도 지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일부 그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당의 정체성 회복하자, 야당성 회복하자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문제에 관해서 토론이 있고 논쟁이 있는 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당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그 중부 중원 그동안에 우리가 그 강원도, 충청, 남북도, 인천, 경기도 다 우리가 선거에서 실질적으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던 지역이 지금 대체적으로 정세가 불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정당 지지율이 그 밀리고 있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저 사회 여론조사인가요? 예. 거기에도 보면은 민생을 강화해야 된다는 게 제일 많고요. 예, 그렇죠. 또 진보를 강화해야 된다. 이게 9%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다른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안철수 신당 새정치연합으로 이제 당명 정하고 출범을 했는데 새정치 플랜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철수 신당은 역시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어려운 중도, 중부를 확장하고 결국 야권의 파이를 키우는 일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지방자치 선거와 다음 총선에서 야권 분열을 어떻게 넘어서야 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안철수 신당이 어떤 이유에서는 중부, 중보는 물론이고 영남의 확보가 미흡하고요. 또 보수를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되게 대체적으로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야권을 서로 분열하는 그 결과로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야권 통합 문제가 야권 연대 문제가 다시 또 거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서 4월 말 5월 초가 되면 아마 이것이 최고도로 가지 않겠는가, 그냥 가서 필패할 것인가, 어떤 형태로는 연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야권 연대라고 하시는데 결국은 이 서울 그리고 인천, 충남 같이 그 민주당이 이미 그 가지고 있는 예, 단체장은 그대로 민주당이 가지고 이 경기 같은데 양보하라는 것 아니냐? 이걸 이제 이른바 주고받기 시기라고 합니다. 네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이제 부산 같은 지역에 예. 제3지대에서 한번 힘을 합쳐보는 것 상징적으로 그런 일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서울은 주고 뭐 우리가 받고 경기도는 뭐 주고 하는 방식은 식상한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금 경기도에 몇몇 후보들이 열심히 뛰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원혜영, 김진표 두 분이 나와 있는데 예. 지금 우리 김 의원님 뭐 출마설이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언제 네네. 출사표 내실 겁니까? 지금 오늘 같은 이 정세를 저는 예견하고 있고요. 지금 저 김상곤 뭐 교육감 이분이 이제 거취를 빨리 분명히 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안철수 신당의 후보가 결정이 되게 되면 여론의 동향을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해가지고 야권 연대가 첨예하게 부딪힐 수 있는 지역이 이제 경기도가 될 것인데 이런 여러 가지 가닥이 잡히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든 지금 정세가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안철수 신당이 3당 정립이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다. 즉, 새누리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고 안철수 신당이 있고 셋이 경쟁에서도 각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안철수 신당이 야권표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정세가 지금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대로 가면은 야권이 필패가 되는 상황 속에서 그대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가 검토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 시간이 이제 한 20초밖에 남지 않아서 기초선거 공천 폐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가 들을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박원순 시장 손학규 고문은 이 무공천을 주장을 하는데 김 의원님께서는 공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죠? 예, 무공천을 그러니까 무공천해야 되는데 예. 한나라당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만 무공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것이죠.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중진 김용환 의원이었습니다. 난 기다렸지 프로 설레는 맘으로 빛나지 이대로 멋지지 그대로 그 세상 속에 나로 난 앞으로지 프로 나랄라라 세상의 프로가 되다. LG G 프로2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온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배우 현빈, 어쩜 그렇게 비율이 좋을까? 황금 비율이니까? 인생 자금도 황금 비율로 맞추면 좋겠죠? 그래서 시작. 삼성생명 종신보험의 세약소 골든 밸런스. 사람, 사랑, 삼성생명.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출발사심 2부였습니다. 8시 뉴스를 들으시고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